108번입니다. 함수 fx가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위로 볼록이면서 꼭지점이 2,k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f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n의 개수가 두 개일 때 이 바로 꼭지점의 y좌표를 찾아달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조건을 보니까 루트 3의 fn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들을 모두 곱한 값이 마이너스 9라고 합니다. 자, 이 조건을 먼저 처리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4제곱근이니까,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근을 무엇으로 둔다면, x로 둔다면, 우리가 거꾸로 읽을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x의 몇 제곱 한 것이 4제곱 한 것이 바로 얼마가 되면 되겠다. 바로 루트 3의 fn 제곱이 되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 4차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바로 실수인 거죠. 실근이 되겠죠. 그걸 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y꼴 x 4제곱, y꼴 루트 3 fn이라는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교점이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겠죠. 그것들의 곱이 마이너스 9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4제곱권 이야기할 때 또 세제곱권 이야기할 때 많이 했지만 자,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자, y꼴 x 4제곱은 이런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y꼴 루트 3의 fn 바로 미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전체는 양수값을 가지잖아요. 그죠? 따라서 지수는 항상 양수값을 가지겠죠. 따라서 이 정도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한다면 바로 y꼴 루트 3의 fn이라는 바로 상수 함수라면 바로 교점이 x 이퀄 4제곱과 이 상수함수하고의 교점은 몇 개 발생한다? 2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이 교점의 x좌표와 이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 4차 방정식의 실근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바로 이 루트 3 fn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이 2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이 근, 양수근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4제곱근에 루트 3의 fn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바로 y꼴 x 4제곱이 y축 대칭이니까 이 두 개의 길이가 똑같잖아요. 우함수, y축 대칭 우함수. 따라서 이쪽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바로 여기에 똑같이 적은 이 4제곱근에 바로 루트 3의 fn 제곱에다가 무엇을 붙여주면 되겠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실수인들은 이 두 개니까 이 두 개의 곱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이 두 개를 곱해서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9가 된다는 말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결론적으로 이 두 개를 곱하면 9가 된다는 거죠. 그럼 같은 수를 곱하니까 결론적으로 표현할 때 4제곱근에 루트 3의 fn 제곱의 전체 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두 개 똑같은 걸 곱했으니까 이게 바로 뭐다? 9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좌변에 있는 식을 조금 분수식 형태로 나타내 준다면 루트 3의 fn 제곱에 바로 4분의 1 제곱의 제곱이니까 4분의 2 제곱이 되어서 2분의 1 제곱이 되겠죠. 이 전체의 몇 분의 2분의 1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다시 루트 3은 3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3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fn의 전체의 몇 제곱? 2분의 1 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3의 얼마? 4분의 1의 fn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얘가 바로 뭐가 된다? 9가 된다. 9는 3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밑키 똑같이 3이니까 우리는 뭐가 같으면 되겠다? 기수가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4분의 1의 fn이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fn이 얼마가 되면 되겠다? 8이 되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 결론적으로 요식을 만족시켜주는 바로 n의 자연수 개수가 두 개가 될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fn이 8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나요? 좌변에 y를 붙이고 우변에 y를 붙인다면 결론적으로 y fx와 y fx 그래프와 y 8하고의 바로 교점의 x좌표가 바로 n이 된다는 말이겠죠. 교점의 무슨 좌표가 x좌표가 바로 뭐가 된다? n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항상 방정식을 그래프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교점의 x좌표가 n인데 그 n이 무슨 n? 자연수 n이라고 했습니다. 이 n 값이 반드시 자연수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자연수가 몇 개 된다? 두 개 된다. 즉, 교점의 x좌표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교점의 x좌표는 모두 다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y fx 그래프는 여기 있는 2차 함수 그래프니까 꼭지점이 어떻게 되죠? 꼭지점이 바로 2, k가 되면서 최고 창의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꼭지점에 y좌표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자, 보기를 보면 모두 다 무엇입니까? 양수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려두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y fx랑 누구랑 y 8이랑 그러면 y 8은 양수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맞나요? 자, 그 교점에 x좌표가 몇 개 존재해라? 두 개 존재해라. 딱 이렇게 두 개 존재하겠죠. 그 두 개 존재하는데 그 두 개의 교점의 x좌표가 모두 다 무엇이 되어야 된다?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꼭지점의 x좌표가 2니까 대칭축이 2가 되는 거죠. 대칭축. 즉, x 이퀄 2를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대칭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교점의 x좌표가 모두 다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보다 작은 자연수는 누구밖에 없죠? 1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의 눈치를 차려야 되겠죠. 그럼 이 간격이 어떻습니까? 한 칸 간격이니까 이 간격도 한 칸이 되어서 이 교점의 x좌표는 3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n의 값은 결론적으로 1과 3 두 개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2보다 작은 자연수는 1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는 몇 콤마 몇을 지난다? 1,8, 1,8을 지난다. 또는 3,8을 지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1, Y자리에 얼마? 8을 대입해도 되고 X자리에 3, Y자리에 무엇을? 8을 대입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앞에서도 한번 설명했는데, 자, 이차 함수의 바로 최고차의 계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꼭지점에서 한 칸 이동할 때, 꼭지점에서 x값이 한 칸 이동할 때 y값도 얼마 차이가 나야 된다? 1이 나야 되죠. 따라서 여기가 y좌표가 8이니까 바로 꼭지점에 y좌표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9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1이나 3을 한번 대입해 보면 3을 대입해 보죠. 3을 대입하면 3-1이 얼마, 3-2가 1이잖아요. 1의 제곱은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Y좌표 8이 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K값은 얼마가 나온다? 9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바로
n제곱근에 대한 실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짝수 제곱근이니까 바로 실수인 것, 바로 실근이 어떻게 된다? 바로 이 값이 양수면 두 개, 0이면 한 개, 음수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하는데 음수가 나왔다는 말은 하나는 양수근, 하나는 음수근이 나와야지 두 개를 곱해서 음수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개념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결론적으로 FN이 8이 되는 걸 만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y=fx와 y=8하고의 교점의 x좌표가 n인데 그 n의 개수가 몇 개 존재한다? 두 개 존재한다. 그런데 그 n은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꼭지점의 x좌표가 2이기 때문에 바로 작은 쪽은 1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칸 간격이므로 자, 다른 x값은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09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위의 두 점 PQ에 대하여 선분 AB와 BQ의 교점을 R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같다고 했죠. 여러분들, AB가 지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자마자 지름에 대한 원주각, 이 AB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가 된다? 바로 90도가 되니까 수직을 여러분들 반드시 표시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삼각형은 바로 1대 1대 루트 2 바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원에서 바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수직이다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AP와 BP의 길이가 같으니까 사실 이 각과 이 각은 몇 도로 같다? 45도로 같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AR의 길이와 BR의 길이가 주어졌는데 이 지름 자체가 바로 얼마가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AB의 길이가 자, 세제곱근 3의 바로 4배와 3배니까 바로 7배가 되겠죠. 바로 세제곱근 3의 7배가 바로 지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이 지름을 그냥 자, 7배 세제곱근 3이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AR과 BR을 따로 이렇게 4제곱 뭡니까? 4배의 세제곱근 3, 3배의 세제곱근 3으로 줬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이 BQ의 길이의 또 7분의 5배를 우리가 그 득제곱권 형태로 나타내 보라는 거죠. 이때 M에는 바로 자연수이면서 서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최종 목적은 이 BQ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주어진 정보는 이 지름의 길이가 나왔지만 바로 AR과 BR의 길이를 각각 주어졌고 이 AP와 BP의 길이가 여기가 같다는 게 여러분들 생각을 잘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것도 맞지만 여기서 우리가 BQ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봤을 때 왠지 모르게 A와 Q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 싶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안에 바로 내접하는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AB가 지름이기 때문에 이 AQB도 여기도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수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ABP도 직각, 얘는 직각 삼각형인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AQB는 그냥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 직각 삼각형이 나오면 또 떠오르는 게 바로 뭡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나 또 각을 안다면 바로 삼각비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AP와 BP는 길이가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각각이 무엇입니까? 현이 되는 거죠. 현이 되는데 이 길이가 같으면 현의 길이가 같으면 이 현이 바라보고 있는 이 원주각 이각 AQP 이 각과 바로 이 BP가 바라보고 있는 원주각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각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 각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인데 이 호 아니면 이 현을 봐도 되겠지만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45도니까 이 AQB도 바로 뭐다? 45도가 되겠죠. 또 호에 대한 바로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이 각이 45도이니까 이 원주각도 45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이 서로 뭐가 된다? 이등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45도, 45도로 이등분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바로 PQ는 바로 아니면 Q와는 이 직각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그럼 각의 이등분선이면 바로 무엇이 성립하죠? 이 지붕의 이 비와 이 밑바닥 비가 똑같다는 거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맞습니까? AQ 대 QB는 바로 AR 대 BR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AR과 BR을 보면요. 세제곱근 3으로 같은데 얘는 4배가 되었고 3배가 되었죠. 그러면 이 길이가 각각 중요한 것도 맞지만 결론적으로 AR과 BR은 몇 대 몇이다? 4대 3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선생님은 항상 B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합니다. 그럼 얘가 4대 3이면 AQ와 BQ도 어떻게 됩니까? 4대 3이 되니까 이 AQ와 BQ도 몇 대 몇이 된다? 4대 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수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대 4대 5라는 게 성립하죠. 자, 이것은 닮은 뭡니까?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하여 지붕의 비와 밑바닥 비는 같잖아요. 그죠? 지붕의 비는 밑바닥 비와 같으니까 4대 3이면 4대 3이 되는데 자, 이렇게 지붕의 비가 4대 3으로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직각삼각형 성질에서 성질을 이용한다면 바로 이 빗변의 길이는 바로 얼마의 비를 가진다? 5의 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대 4대 5 맞습니까? 자, 따라서 AB의 길이가 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BQ의 길이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BQ의 길이는 AB의 길이 바로 AB의 길이가 자 7배의 세제곱근 3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5분의 1로 곱해줘 버리면 바로 이 비율 한 칸의 비율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얘는 5대 3이니까 결론적으로 얼마를 곱해주면 되겠다. 바로 5분의 3을 곱해버리면 바로 BQ의 길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질문하는 것은 BQ의 바로 7분의 5배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에 7분의 5를 곱해주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7분의 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7과 7이 약분되고 5와 5가 약분되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세제곱근 3의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이 3을 이 루트 속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세제곱근에 3이 안으로 들어오면 세제곱근이니까 바로 3의 세제곱으로 들어와야 되고 원래 있던 3과 곱해져서 결론적으로 세제곱근에 바로 3의 4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M에는 서로소가 맞죠. 3과 4는 서로소가 맞으면서 N은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N은 2 이상이니까 3이니까 여기에도 바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N 값이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M 값이 바로 얼마가 되어서 4가 되어서 바로 M 플러스 N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AQ의 바로 보조선,
선생님은 보조선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보통 생명선이라고 이야기하자고 가끔 이야기하는데 이 선을 여러분들 긋지 못하면 문제의 실마리가 안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보조선은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생명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 여러분들 이런 생명선을 잘 그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AB가 바로 지름이니까 지름의 길이를 그냥 주면 되는데 왜 이 교점과 이용해서 AR과 BR을 각각 이렇게 줬을까? 바로 이것도 바로 AR과 BR의 길이가 4대 3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도형에서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고, 맞죠? 바로 호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의 길이가 같다는 말은 호의 길이도 같기 때문에 바로 원주각도 똑같게 되어서 이 QR이 바로 이 삼각형 AQB의 바로 각의 이등분선, 이 선이 바로 각의 이등분선이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인 지붕의 비는 밑바닥 비를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10번입니다. 자, 이 기호는 여러분들 바로 가우스 X라고 하죠. 바로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이 크지 않은을 여러분들이 작거나 같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편합니다. 자, X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 이 수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 바로 최대의 정수를 물어보고 있죠. 바로 이 수 루트 121의 바로 정수 부분을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제곱근의 121의 정수 부분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최대 정수기 때문에 바로 무엇을 찾으면 된다? 이 루트 121의 바로 정수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에 가우스를 취한다는 말은 그 실수 값의 바로 정수 부분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루트 121은 여러분들 충분히 다 알고 있잖아요. 바로 얘가 뭐죠? 11이잖아요. 11의 제곱이 121이죠. 따라서 이 첫 번째 것은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루트 121이 뭐와 똑같기 때문에 바로 잘 알고 있는 11과 같잖아요. 그죠? 따라서 11의 가우스 값이라는 거죠. 그러면 11보다 크지 않은 다른 말로 작거나 같은 수중에서 최대의 정수니까 바로 가우스 11은 얼마가 된다? 11이 되겠죠. 작거나 같은이니까 그죠? 따라서 바로 이 루트 121이 11이니까 바로 정수 부분을 찾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제곱근부터 10제곱근까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121이라는 숫자가 정수 부분을 찾아내야 되니까, 121이 먼저 세제곱근을 생각할 때는 어떤 수 사이에 바로 정수 사이에 들어온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바로 어떤 수의 세제곱보다는 크고 어떤 수의 세제곱보다는 작은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자, 2의 세제곱은 8이고, 3의 세제곱은 27이죠. 4의 세제곱은 얼마입니까? 64잖아요. 그죠? 그러면 5의 세제곱은 얼마죠? 125죠. 그러면 이 121보다 크니까 이 121이라는 숫자는 바로 4의 세제곱보다 즉 얼마? 64보다는 큰 수가 되고 바로 5의 세제곱보다는 얼마? 125보다는 작은 수가 되기 때문에 맞나요? 이 세제곱근 121, 즉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각각에다가 이렇게 세제곱을 붙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세제곱을 붙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바로 얼마이겠습니까? 4의 세제곱은 64잖아요. 그런데 세제곱을 붙였으니까 얘는 바로 4가 되는 것이고 얘는 바로 5가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 세제곱근 121은 4와 5 사이 4점 얼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4와 5 사이의 숫자가 되니까. 자, 따라서 바로 이 세제곱근 121은 얼마다? 바로 가우스를 취하면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4제곱근부터 10제곱근까지 모두 다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자, 4제곱근이니까 이 120이든 일어난 숫자는 바로 무엇? 얼마의 4제곱보다는 크고 얼마의 4제곱보다는 작은지를 고민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2의 4제곱은 16이잖아요. 그죠? 3의 4제곱은 얼마입니까? 9가 되죠. 아, 그래서 3의 4제곱은 9가 아니라 90이 99, 81이 되죠. 이 수가 바로 8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4의 4제곱은 얼마입니까? 바로 4의 제곱이 16이니까 16 곱하기 16 하면 얼마? 256이 되죠. 자, 따라서 한 번 더 해보면 여기에다 이제 뭐를 네 제곱권을 이렇게 각각의 네 제곱권을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되나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3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 4가 되니까. 자, 4제곱권 121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으니까 3점 얼마가 되겠죠. 따라서 정수 부분이 바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제곱권 121의 바로 최대 정수, 바로 정수 부분은 3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섯 제곱근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121이 어떤 수의 다섯 제곱보다는 크고 어떤 수의 다섯 제곱보다는 작은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2의 5제곱이 얼마이죠? 32가 되죠. 자, 그러면 3의 5제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3의 4제곱. 자, 3의 5제곱은 3의 4제곱 곱하기 3이죠. 3의 4제곱이 얼마입니까? 9981이니까 3을 곱해버리면 243이 됩니다. 자, 따라서 바로 이 121은 얼마에 2의 5제곱보다는 큰 수가 되고, 즉 얼마? 32보다는 큰 수가 되고 3의 5제곱인 얼마? 243보다는 작은 수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뭐를 바로 다섯 제곱근을 각각에다가 좌변, 중변, 우변에 각각 붙여버리면 얘는 2가 되고 얘가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다섯 제곱 121은 얼마가 된다? 2점 얼마 얼마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므로 여기에 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자 다섯 제곱근의 얼마도 121의 바로 가우스값 정수값도 얼마가 된다? 얘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벌써 2와 3으로 이렇게 압축이 되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섯 제곱근을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여섯 제곱근을 할 때는 뭐의 여섯 제곱근보다는 크고 누가 121이 뭐의 여섯 제곱보다는 작은지를 생각해 보면 바로 2의 2의 여섯 제곱이 얼마가 되죠? 64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3의 6제곱은 지금 3의 6제곱은 방금 3의 5제곱을 계산해 놓았으니까 3의 5제곱 243에다가 3을 곱해버리면 3, 3은 9, 3, 4, 12, 3, 2, 6, 829 아주 큰 숫자가 되어버리죠. 3, 3은 9, 3, 4, 12, 9, 3, 2, 6이니까 729가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바로 얘가 729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본다면 여섯 제곱근을 씌우고 여기도 여섯 제곱근을 씌우고
여기도 6제곱근을 씌우면 얘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얘는 3이 되니까 6제곱근 121도 얼마가 된다? 2점 얼마가 되니까 얘도 가우스를 이렇게 취해버리면 얼마가 되겠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자, 일곱 제곱근은 어떻게 될까요? 일곱 제곱근은, 자, 어떤 수의 일곱 제곱근보다는 121이 커야 되고, 맞죠? 그리고 어떤 수의 일곱 제곱보다는 121이 작은 수를 찾아보면, 사실 2의 7제곱이 얼마입니까? 2의 6제곱이 64니까 2의 7제곱은 128이죠. 그럼 얘는 벌써 128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2의 7제곱보다 2의 7제곱보다는 작고 1의 7제곱은 1보다는 크고 바로 얼마? 바로 128보다는 작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7제곱근의 121에 값은 1점 얼마가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1점 얼마가 되겠죠. 그죠? 얘를 7제곱근, 7제곱근, 7제곱근을 씌워버리면 얘는 1이 되고 얘가 2가 되니까 1점 얼마니까 1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8제곱근도 얼마가 될까요? 1이 되겠죠. 9제곱근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고 10제곱근도 얼마가 되겠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제곱근일 때는 얼마였죠? 제곱근일 때는 11이었잖아요. 11 플러스 세제곱근일 때는 4였고요. 네제곱근일 때는 3이었죠. 그리고 다섯 제곱근이 2가 되고요. 여기에 있는 여섯 제곱근도 2가 되네요. 그럼 2가 두 개니까 4가 되겠네요. 그 다음 일곱 제곱근부터 10제곱근까지는 모두 다 1이니까 4를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5가 되고요. 이렇게 세 개 더해도 얼마가 되죠? 15가 되나요? 선생님이 뭘 빠뜨렸나요? 얘가 제곱근, 세제곱근은 4죠. 그 다음은 3이고. 아, 미안. 그 다음에 다섯 제곱, 여섯 제곱근이 얼마가 됩니까? 바로 2가 돼서 4가 되고요. 요게 4가 되네요. 그죠? 그럼 15가 되고 얘가 8 더하기 3이죠. 맞나요? 8 더하기 3이 되니까 얼마가 되죠? 11이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바로 26이 바로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121이 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존재하는지를 찾아보면 바로 최대의 점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11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a는 2의 자 요게 여러분들 바로 지수입니다. 바로 2의 바로 지수예요. 지수. 자 그럴 때 a1부터 a63까지를 모두 곱하면 2의 k제곱. 그런데 k는 자연수가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런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A1은요, N자리에 1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A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2에 1을 대입하면, 자, 지수가 루트 2 플러스 1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N에다가 1을 대입했으니까. 그러면 N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자, A2는 N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루트 2 플러스 1이니까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63개를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럼 미천 모두 다 2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는데 이 지수를 모두 다 이 상태에서 더하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이 지수를 우리 조금 정리해 줄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배웠나요?
바로 유리식에서 배웠죠. 유리식. 바로 공통수학 2에서 유리식에서 이 루트 값을 조금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된다? 유리화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유리화를 한다는 말은 분모 분자에 누구를 곱해준다? 바로 자, 이 루트 m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분자는 1이니까 그대로 1에다가 얘를 곱하면 이 자체가 되니까 분모는 바로 이 수와 두 개의 합차꼴이니까 결론적으로 앞에 그 제곱 마이너스 뒤에 그 제곱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n이 없어지니까 결론적으로 분모가 1입니다. 그러므로 이 AN을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에 바로 지수가 루트 m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 지수 형태를 유리화하니까 자, 루트 n보다 루트 n 플러스 1이 하나 더 큰 요 루트 속이 하나 더 큰 숫자가 되는데 얘가 무슨 꼴로 나타났다? 여러분들 빼기 꼴로 나타났죠. 빼기 꼴. 자, 이렇게 빼기 꼴로 나타내야지 계산하기가 편해요. 사실 얘가 우리가 공동수학 2에서 유리식 파트에서 바로 여러분들 부분 분수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이 루트가 나오는 무리식 공부할 때 이렇게 바로 뭐 한다? 빼기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시그마를 배우게 되면 좀더 자세하게 또 공부하게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지수를 모두 다 미치 같으니까 지수를 더한 것보다는 이 자체를 유리화하니까 이렇게 빼기꼴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63개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A1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대입해 보면요. 자, A1은 2에 1을 대입하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에 A2는요, 2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A3은요, 2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n자리에 3을 대입하니까 루트 4. 이때 루트 4를 2로 고치지 말고 그냥 루트 4로 그대로 표현하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에 이제 여기가 A4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죠? 4를 대입하면 자, n자리에 4를 대입하면 2에 루트 후 마이너스 루트 4를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를 몇 번 곱한다? 63번 곱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A63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에 63을 넣으면 64가 되네요. 그것을 8로 고치지 말고 64 마이너스 63으로. 그러면 요 앞에 것은 사실 A 얼마가 되겠습니까? 62가 되겠죠. 그러면 N자리에 62를 대입하면 2에 62를 대입했으니까 63 루트 63 마이너스 루트 60 얼마가 돼야 된다? 62를 대입했으니까 그죠? 루트 62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를 모두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지수를 각각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수들을 모두 다 더하는데, 더할 때 보시면 여기 루트 2와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2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사라지겠죠. 자, 여기에 있는 앞에 거와 다음에 있는 뒤에 게 없어지죠. 또한 여기에 있는 앞에 거와 여기 있는 뒤에 게 없어지죠. 여기 있는 앞에 거와 여기 있는 뒤에 게 0이 돼버려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거와 뒤에 게 없어지니까 로또와 이 뒤에 게 없어지고 계속 없어지다 보면 앞에 거와 뒤에 게 없어지다 보면 얘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앞에 거와 뒤에 게 없어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위에 앞에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이 뒤에 루트 64가 있잖아요. 이것은 더해줘야 되겠죠. 지수끼리 더해야 되니까. 따라서 루트 64인데 루트 64가 얼마입니까? 8이 되겠죠. 그러므로 2의 몇 제곱이 되어버린다? 7제곱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K 값은 바로 얼마가 되어야 된다? 7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1부터 63까지 하나하나씩을 각각 대입하는 것을 우리가 수학용어로 축차 대입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대입해서 보다시피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게 없어지려면 얘가 무슨 꼴로 되어 있어야지, 빼기 꼴로 되어 있어야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아니면 요걸 또 설명할 때 우리 이렇게 여기서 바로 봐도 되지만 이 지수들을 모두 더하잖아요. 그죠? 그 더한 것을 선생님이 이렇게 세로를 한번 적어 볼게요. 이 수와 그 다음 수인 이 수를 더하죠. 그 다음 수인 이 수를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또 이 수를 더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더해서 어떻게 된다? 루트 63 빼기 루트 62 그리고 루트 64 빼기 루트 63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쉽게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앞에 게 뒤에 게 부호가 다르니까 각각 어떻게 된다. 다 더해보면 0이 되어서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없어져서 바로 루트 64와 마이너스 1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이 마이너스 1은요. 앞에 거부터 두 번째 있는 숫자로 보면 되고 루트 64는 뒤에서부터 두 번째 있는 숫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두 번째 게 남았으면 뒤에 거에서도 두 번째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는. 만약에 앞에서 두 번째와 앞에서 네 번째가 남았다면 뒤에서도 두 번째와 네 번째로 쌍으로 이렇게 남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빼기 꼴은 항상 그렇게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그마를 배우면 좀 더 자세히 공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12번입니다. 자, 부피가 각각 다음과 같은 두 금덩어리를 녹여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자, 9제곱분의 2의 8제곱인 정육면체 모양의 금덩어리를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는지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금덩어리 두 개를 녹인다고 했으니까 자, 이 두 개의 금덩어리를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분수지수 형태로 나타내면 되니까 2의 3분의 14제곱과 그리고 2의 3분의 17제곱을 두 개 더한 게 바로 녹여서 하나의 금덩어리의 양이 되겠죠. 자, 그것을 한 모서리 길이가 2의 9분의 8제곱이 되는 이런 한 모서리에 가 되는 정육면체의 금덩어리를 만드니까 얘도 부피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바로 정육면체의 부피는 바로 한 변의 길이를 세 번 곱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의 몇 제곱? 세 제곱이 되겠죠. 이런 것을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n개. 즉 이런 걸 n개 만들었을 때 얘와 뭐 해도 되고 같아도 되고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더 남아도 상관이 없겠죠. 남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얘가 더 커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 부분을 자,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3과 9가 약분이 되어서 바로 2의 3분의 8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변변을 모두 다 2의 무엇으로 3분의 8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2의 3분의 8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니까 바로 m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2의 3분의 14제곱에서 2의 8제곱을 나누었으니까 지수끼리 빼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6제곱이 되어서 맞죠? 2가 되겠죠. 따라서 2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3분의 17제곱에서 3분의 8제곱을 나눴으니까 빼주면 3분의 9제곱이 되어서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의 세제곱이 된다는 거죠. 얘보다 n이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와 3을 더하면 4와 8을 더하면 12가 되니까 따라서 n은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므로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가 있다? 12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2가 되겠네요.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13번입니다. 자, 1이 아닌 세 양수 ABC와 1이 아닌 두 자연수 M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모든 순서상 MN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A, B, C, Mn은 모두 다 1이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를 보면요. 세제곱근 A는 B의 M제곱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근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세제곱근 A니까 우리가 거꾸로 적어주면 된다고 했죠. 바로 근이 세제곱근 A가 되니까 이놈을 뭐 했을 때 바로 M제곱 했을 때 바로 그 값이 B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루트 b는 c의 n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근이 루트 b니까 루트 b의 바로 n제곱근이 루트 b를 n제곱하면 바로 무엇이 된다? c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C는 ACB의 네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근이 바로 C가 되죠. C의 몇 제곱이 네제곱이 바로 뭐와 똑같다? A의 12제곱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C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4가 이항하면 4분의 1 형태로 된다고 했으니까 A의 바로 세제곱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순서상 Mn의 개수니까 여기 C가 바로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죠. 맞아요. 그럼 이 C 자리에 무엇을 A의 세제곱을 대입해도 되겠죠. 그러면 또 B와 B가 같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 본다면 자, 이 좌변은요. A의 3분의 1제곱이니까 자, 여기에서 A의 3분의 1제곱의 M제곱이니까 M제곱이 바로 무엇이다? B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루트 b는 b의 2분의 1제곱이니까 b의 2분의 1제곱의 n제곱이니까 2분의 n제곱이 바로 c인데 c가 바로 a의 세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BB가 어떻습니까? BB가 똑같은 B니까 이 B 자리에 바로 A의 3분의 M제곱을 대입하면 이 전체의 2분의 N제곱이 바로 뭐와 똑같다? A의 세제곱과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수끼리 곱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밑이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6분의 mn이 뭐와 똑같다? 3과 같다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 mn의 곱이 얼마가 되면 되겠다? 18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서상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mn은 자연수니까 바로 두 자연수를 곱해서 18이 된다는 말은 이 mn은 18의 약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m이 1일 때 n은 18,
2일 때 9가 되겠죠. 3일 때 6이 되고 4는 안 되고 6일 때 3, 9일 때 2가 되고 18일 때 1이 되는데 조심할 것은 자, ABC도 1이 아니고 MN도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MN도 1이 아닌 두 자연수니까 1, 18과 18, 1을 제외해 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순서상은 몇 쌍이 나온다? 바로 이렇게 네 쌍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부정방정식이라는 것이죠. 식은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잖아요. 그죠? 부정방정식의 바로 정수 조건이 되겠죠. 그죠? 그 정수 조건을 모수로 약수로 처리한다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네 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